앙코르와트로 유명한 캄보디아 시엠립 6박 8일 여행입니다. 베트남 항공을 이용했고 우선 인천공항에서 하노이까지 갑니다. 하노이까지는 약 4시간 50분 비행이지만 우리나라보다 2시간 느리기 때문에 갈 때는 2시간 벌고 갑니다. 하노이를 경유해서 시엠립까지 갑니다. 시엠립 공항은 아주 작고 아담합니다. 짐과 사람이 같이 내리고 리프트나 버스 같은 것은 당연히 없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서 편안하게 걸어서 들어가면 됩니다. 캄보디아는 공항에서 1인당 30달러를 내고 입국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호텔에서 제공하는 공항 픽업 서비스로 호텔까지 편안하게 왔습니다. 시엠립에서 유명한 펍 스트리트와는 다소 거리는 있지만 약 80평 규모의 방 4개, 화장실 3개, 그리고 수영장이 있는 꽤 좋은 호텔이었습니다. 툭툭이를 타고 시엠립 나이트라이프의 중심지 펍 스트리트에 왔습니다. 이곳은 펍 스트리트에서 가장 유명한 더 레드 피아노입니다. 안젤리나 졸리가 툼레이더 촬영 당시 즐겨오던 곳이라서 유명해진 곳입니다. 여행이 시작되는 내일은 시엠립 시내를 둘러볼 예정입니다. 시엠립 시내 자유투어 하는 날입니다. 첫 번째는 로얄 독립공원, 두 번째는 시내의 올드마켓, 마지막으로는 캄보디아 민속촌에 가보는 일정입니다. 모두 피곤한 상태라 조금 늦게 일어나 호텔 조식 후에 이동합니다. 지난밤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는데 수영장이 꽤 크고 상태가 양호합니다. 로얄 독립공원까지는 호텔에서 금방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동네가 아름답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정감이 가는 곳입니다.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현지인들이 웨딩 촬영을 하는 모습도 보이는데 공원의 높은 나무 위로 박쥐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6박 8일 동안 부지런히 영상 촬영을 다 했는데 제 관리부실로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곳은 발음하기도 힘든 프레영잭 프레영점이라는 사원입니다. 로얄 독립공원을 보고 시내 올드마켓에 갔다가 간단한 점심 후 민속촌으로 갑니다. 코로나로 인해 2020년 11월에 폐쇄되었고 2022년 6월에 앙코르 그린 가든스 파크로 재개장되었습니다. 캄보디아의 건축물, 미니어처, 민속문화 체험과 공연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 공연은 매혹의 스카프쇼인데 캄보디아판 로미오와 줄리엣입니다. 유명한 khmer 전통 결혼식 공연은 사람이 많아 보지 못하고 신랑 고르기라는 공연을 보러 왔습니다. 관광객 중 한 명을 골라 신랑 역을 시키고 배우들과 함께하는 공연인데 꽤 재미있었습니다. 신랑은 단체 관광객 중에 한 명을 미리 섭외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공연, 자여바르만 7세 대제전 공연장입니다. 공연의 규모는 상당했지만 수준급의 공연은 아닌 듯 합니다. 공연하는 배우들은 이 민속촌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을 다 모은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이렇게 관객들과 사진도 찍어줍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툭툭이를 타고 호텔로 돌아갑니다. 가이드와 함께하는 앙코르 유적 투어 첫날입니다. 새벽에는 앙코르 볼룬을 타고 오후에 가이드를 만나 앙코르 유적 표를 구입하고 난 후에 첫 번째 유적지 룰루오 유적군에 갑니다. 그리고 수상마을인 탐펑 플럭에 가고요. 마지막으로 바다 같은 호수 톤레사프에서 선셋 감상하는 일정입니다. 새벽에 툭툭이를 예약해서 앙코르 볼룬까지 갑니다. 고정식 볼룬으로 기구를 타고 올라가면 앙코르와트를 배경으로 일출을 볼 수 있습니다. 오전 6시 30분 해가 뜨기 시작합니다. 저 멀리 앙코르와트가 보입니다. 일출을 보기는 했지만 날씨가 그다지 맑지 않아서 아쉬웠습니다. 호텔 조식을 하고 수영장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다른 가족들도 수영장을 잘 이용했지만 아들이 가장 제대로 수영장을 이용합니다.
본격적인 앙코르 유적 투어를 가이드와 함께 하는 날입니다. 가이드를 만나 전용 차량을 타고 앙코르 유적 리포즈에 들러서 1인당 62달러의 일주일권을 구입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캄보디아 크메르 제국의 초기 수도였던 지역으로 세 곳의 유적이 모여있는 룰루오 유적군입니다. 그중 첫 번째가 신성한 황소라고 하는 프레아 코이입니다. 캄보디아의 크메르 제국 초기인 서기 879년에 건설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 초에 이곳의 복원은 독일이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습니다. 프레아코 남측에 바콩이라고 하는 사원입니다. 바콩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신성한 산 또는 장엄한 사원 구조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바콩은 사원에 계단이 있는 이른바 템플 마운틴이라고 하는 크메르 제국의 독특한 사원 건축 양식의 시초라고 합니다. 앙코르 유적 여행은 자유여행이 매우 어려워 대부분 가이드를 고용하는데 이 가이드들은 자격증을 가진 국가공인 가이드만 할 수 있습니다. 바콩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룰루 유적군의 마지막 장소 롤레이가 있습니다. 룰루 유적군 중에서 가장 나중에 지어졌으며 원래 수상사원이었지만 지금은 물이 말라 그냥 육지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일정인 수상마을과 톤레사포의 선셋을 감상하러 왔습니다. 2월 초는 건기이기 때문에 물이 많이 말라 있지만 배를 타고 마을까지 갑니다. 우기 때는 보이는 건물이 나무 필로티 끝까지 물로 채워집니다. 이 수상마을의 지역명은 캄퐁플럭입니다. 캄퐁플럭을 잠시 둘러봅니다. 이곳이 우기에는 전부 물에 잠긴다니 신기합니다. 수상마을을 둘러보고 다시 배를 타고 톤레사포로 갑니다. 톤레사포를 가는 뱃길은 이렇게 맹그로브 숲을 지나게 됩니다. 맹그로브 숲을 지나 태양을 마주보며 톤레사포로 들어갑니다. 톤레사포에서는 아주머니들이 노를 젓는 쪽배를 타고 방금 지나왔던 맹그로브 숲 속을 갑니다. 약 20여 분간 쪽배를 타고 나면 수상식당 같은 곳에 내려줍니다. 뱃사공에게는 의무적으로 1인당 1달러 정도 팁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살아있는 악어가 있더라고요. 수상식당에서 쉬고 있으면 우리를 다시 데려다줄 통통배가 옵니다. 통통배를 타고 맹그로브 숲을 지나고 수상마을 캄퐁플럭을 지나서 돌아옵니다. 수상마을 캄퐁플럭의 자연스러운 야경을 보며 오늘 하루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앙코르와트 중심의 근거리 유적을 둘러보는 스몰 투어를 하는 날입니다. 첫 번째, 앙코르텀의 남문, 두 번째, 바이온 사원, 세 번째는 안젤리나 졸리 영화 툼레이더 배경으로 유명한 따프롬, 마지막으로 오늘의 하이라이트 앙코르와트입니다. 이날은 음력 1월 1일 설날입니다. 캄보디아도 음력설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 봉구차 기사 아저씨가 설날에는 일할 수 없다고 펑크를 내서 가이드가 겨우 다른 기사님과 차를 찾아서 대체했습니다. 스몰 투어의 첫 번째 목적지는 사면사항으로 유명한 앙코르텀의 남문입니다. 앙코르텀은 거대한 도시라는 뜻입니다. 남문을 지나 앙코르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앙코르텀은 크메르 제국의 가장 마지막이며 가장 오래된 수도로 대표적인 사원이 바이온입니다.
바이오는 천상의 궁전이라는 뜻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오는 캄보디아 크메르 제국 최고의 전성기인 12세기 말에서 13세기 초 자야바르만 7세 때 국가사원으로 건립되었고, 가장 큰 특징은 고요한 미소를 띤 얼굴 석상들입니다. 그래서 가이드가 인면상과 코가 마주 닿게 사진을 찍어줍니다. 216개의 인면상은 자야바르만 7세의 얼굴을 표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이온 사원 관람을 마치고 우리는 세 번째 목적지로 갑니다. 이곳은 2001년 개봉 영화 톰레이더의 배경으로 유명한 따프롬입니다. 앙코르 유적권 사원들이 전체적인 모습이 아름답고 경이롭지만 이렇게 디테일한 모습도 훌륭합니다. 따프롬의 대표적인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영화 툼레이더에도 나온 유명한 나무입니다. 앙코르 유적군에서 심심치 않게 사원을 그리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일정이자 앙코르 유적지의 최고의 절정, 앙코르와트에 왔습니다. 앙코르와트는 12세기 초 크메르 제국의 왕 수리야바르만 2세의 명령으로 건설되어 1150년 완공된 힌두 및 불교 사원입니다. 사원 내에 계단이 있는 템플 마운틴과 해랑의 설계 개념이 접목된 사원입니다. 사원 주변으로는 5km가 넘는 해자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계단과 해랑 형식의 사원 모습입니다. 어제 탔던 앙코르 볼룬이 보입니다. 템플 마운틴 양식답게 사원 정상에 걸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앙코르는 도시 또는 수도, 와트는 사원 부지로 사원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오후 4시에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아침에 봉고차 기사님이 사라져서 그런 건지 원래 선셋 풍경이 아름다운 푸놈 바캥에 가야 하는데 일정을 취소한 듯합니다. 사원의 내부에는 이렇게 원숭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먹을 것을 들고 다니면 원숭이들이 갈치해가니 조심해야 합니다. 해가 지고 펍 스트리트 옆에 있는 나이트 마켓에 왔습니다. 넓지 않은 공간이지만 이것저것 볼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펍 스트리트에서 저녁 식사를 한 후에 발 마사지를 받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마사지는 싫고 닥터피쉬를 하고 싶다고 했고, 다른 가족들은 마사지를 받았는데 흙이 잔뜩 묻은 제 발을 손으로 마사지하고 그 손으로 씻지도 않고 제 머리 마사지를 해주네요. 어제의 스몰 투어에 이어서 좀 더 넓게 유적을 탐방하는 그랜드 투어 혹은 빅 투어를 하는 날입니다. 삼례의 성체, 반띠 삼례, 여성의 성체를 의미하는 반띠 스레이, 호수의 가운데 있는 닉핀 또는 닉포안, 왕의 검이란 뜻의 프레아칸, 일몰로 유명한 푸놈 바캥, 푸놈 바캥의 대환 일몰 사원 프레룩을 탐방할 예정입니다. 반띠 삼례에 왔습니다. 반띠는 크메르어로 성체, 요새라고 하고, 삼례는 인도차이나 고대 민족인 삼례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올드마켓에서 구입한 캄보디아 전통 바지를 입고 나왔습니다. 반띠 삼례는 12세기 초에 건축된 앙코르와트 양식의 힌두 사원입니다. 1936년에서 1944년 사이에 복원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반띠 스레이로 갑니다.
이곳은 앙코르와트 등 주요 사원권 북동쪽 2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스레이는 크메르어로 여성을 뜻해서 여성의 성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10세기경 힌두교의 신 시바와 파르바티에 바친 사원입니다. 반티 스레이는 유일하게 통치자에 의해서 건설된 것이 아니고 왕의 책사에 의해서 건설되었습니다. 반티 스레이는 정교한 조각으로 유명합니다. 이 조각은 시간과 시바의 신을 상징하는 신화 속 동물인 칼라를 묘사한 것입니다. 이 조각상은 사원의 무장 수호자 드바라 팔라와 천상의 여신 데바타입니다. 사원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다 비슷하지만 특히 붉은 사음의 반티스레이는 더 아름다웠습니다. 반티스레이 근처의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닉핀으로 이동합니다. 캄보디아에서 유명한 라탄 제품을 길거리에서 팔고 있어서 잠깐 들렀습니다. 호수 가운데 있는 사원 닉핀에 도착했습니다. 호수라기보다는 습지 같은 모습입니다. 닉핀은 히말라야에 있는 신화 속의 호수를 상징한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이 호수의 물은 모든 질병을 치료한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오늘 네 번째 사원 프레아 칸에 왔습니다. 입구에 목 없는 보초병들이 보입니다. 베트남의 참파, 태국의 아유타와의 전쟁에서 목들이 살려나갔다고 합니다. 프레아 칸은 성스러운 검이라는 뜻입니다. 따프론과 같이 아름다운 나무가 보이는데 일명 스펑트리라고 합니다. 이 사원의 중심에는 원래 불상이 있었으나 현재는 사리탑으로 대체되어 있습니다. 벽의 틈 사이로 비치는 햇빛으로 멋진 사진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프레아 칸은 아직 복원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프레아 칸은 1991년부터 세계 기념물 기금회의 관리를 받고 있는데 유적의 뒤덮은 나무를 걷어내고 과거 모습을 추정해서 사원을 복원하게 되면 너무 많은 추측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사원은 훼손된 자체를 선호하는 방식으로 보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다섯 번째 목적지 프놈 바캥에 왔습니다. 프놈 바캥은 9세기 말에서 10세기 초에 지어진 힌두 사원입니다. 다른 사원과 달리 높은 위치에 있어 코끼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남은 코끼리가 한 마리밖에 없어서 장모님과 아내는 걸어서 올라가고 아빠, 딸과 아들이 코끼리를 타고 올라갑니다. 프놈 바캥은 바캥산이라는 뜻인데 바캥은 고대 크메르어로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고 지리적 명칭 또는 신성한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 추정됩니다. 프놈 바캥은 앙코르와트를 내려다보는 선셋으로 매우 유명한데 사원을 입장하는 인원수 제한이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선셋을 보러 다른 곳으로 갑니다. 선셋 대한 사원인 프레룩으로 왔습니다. 프레는 시신을, 룩은 돌리다는 의미로 장례식을 거행하던 사원인데 장례식에서 시신의 재가 여러 방향으로 회전했다는 의미입니다. 프레룩은 규모적인 측면이나 역사적인 측면에서 다른 사원 대비 중요도가 약간 낮으나 프놈 바캥이 붐벼 선셋을 감상할 수 없을 때 대한 장소로 유명합니다. 선셋은 아름답지만 지대가 낮아 앙코르와트를 배경으로 하는 선셋을 보지 못합니다. 설날 봉고차 기사의 펑크로 인해 일정이 꼬였습니다. 아마도 스몰 투어에 포함되어야 할 프놈 바캥이 오늘로 변경되었고 스몰 투어 당일에 코끼리 테라스나 문둥이양 테라스도 그냥 지나쳐 버린 것 같습니다. 지나고 나니 아쉬움이 많은 일정을 소화하고 호텔로 돌아갑니다. 그랜드 투어보다 더 먼 곳
완전히 외곽으로 투어하는 날입니다. 차로 시내에서 약 2시간 거리 쿨렌산으로 갑니다. 쿨렌산에서는 1000개의 링가 계곡, 와불상, 폭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원이 완전히 되지 않아 더 인상 깊었던 백메알리아를 가고 저녁에는 시내에서 앞사라층 공연을 보는 일정입니다. 약 2시간을 차로 달려서 쿨렌산으로 향합니다. 힌두교에서 요니는 여근을, 링가는 난근을 의미하는데 계곡에 1000개가 있어서 1000개의 링가 계곡이라고 불립니다. 이곳은 종교적으로 뭔가 신성한 곳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쿨렌산의 두 번째 방문지는 와불상에 있는 사원입니다. 사원 이름은 왓타양퐁입니다. 풀어서 표현하면 위대한 왕 사원쯤 될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에게는 신성한 사원으로 여겨지는지 누워있는 와불상에 줄을 서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화폐 가치가 없는 캄보디아 지폐는 기념품처럼 판매합니다. 버모사 금정불교대학 총동문회 단체 조끼네요. 덕진구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조끼도 있습니다. 유명한 쿨렌 폭포에 왔습니다. 쿨렌산은 시엠리 사람들에게도 피크닉 장소로 인기가 있는 곳입니다. 이 폭포가 툼레이더에서 안젤리나 졸리가 뛰어내린 폭포이죠. 우리는 수영을 하지 않고 잠깐 구경하고 돌아갑니다. 가이드가 준비한 삼겹살을 점심 식사로 합니다. 식사 후에 백메알리아로 향합니다. 앙코르 유적군 중 가장 원초적인 백메알리아에 도착했습니다. 백은 연못 또는 호수를 의미하고 메알리아는 꽃, 화관을 의미합니다. 꽃 연못 또는 화관의 연못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저기 복원이 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백메알리아는 정확한 연대를 추정할 수 없으나 학자들은 12세기 초에 건축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곳은 2004년 개봉한 우리나라 영화 알포인트의 촬영지이기도 합니다. 영화를 찾아보니 잠깐 스쳐 지나가는 배경이 아니고 러닝타임 약 20여 분의 긴 시간의 배경이 된 장소였습니다. 나무 덩굴로 엉켜있는 원초적인 모습이 사원이라 더 인상이 깊었습니다. 우리를 안내했던 가이드가 마지막으로 가장 좋았던 사원을 물어보았는데 아내와 제가 모두 백메알리아가 제일 좋았다고 하니 상당히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는데 그 모습이 더 의외였습니다. 때로는 역사 유적을 복원하기보다는 남겨진 상태로 놔두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쿨렌산과 백메알리아 일정을 모두 마치고 시내로 들어갑니다. 시내로 돌아와 앞사라층을 관람합니다. 앞사라는 힌두교와 불교 신화의 구름과 물의 여자 요정입니다. 고대 크메르 제국의 왕실로부터 이어지는 캄보디아 전통춤이지만 1970년 중반 필링필드로 악명을 높은 제자 폴 포트에 의해 수많은 지식인과 함께 앞사라춤의 계승자들도 모두 죽임당해 현재는 이 전통춤을 다시 복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6박 8일 시엠릿 여행의 마지막 날입니다. 호텔 체크아웃 후에 소달구지를 타는 고팔로 공원에 갑니다. 그리고 시엠릿 사람들이 가까운 나들이 장소인 서메본에 갑니다. 둘째 날 같지만 올드마켓을 여유롭게 둘러보고요. 앙코르 국립박물관에 들어갔다가 마지막으로 마사지를 받은 다음에 공항으로 갑니다. 호텔 수영장에서 마지막까지 본전을 다 뽑고 고팔로 공원에 소달구지를 타러 왔습니다. 원래는 현지인들이 소달구지를 직접 수거해서 타려고 했는데 그런 건 모두 없어지고 한국인이 땅을 사서 이렇게 공원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럭저럭 재미가 없지는 않았지만 로컬의 분위기를 느끼고 싶었는데 정형화된 관광지 같아서 좀 실망했습니다. 달구지를 타고 공원을 한 바퀴 돌면 망고를 제공해주네요. 고팔로 공원에서 가까운 서메본에 왔습니다. 메본은 크메르어에서 유래된 단어로 섬 위의 사원이라는 뜻입니다.
웨스트바라의 가운데에 있는 사원으로 저 멀리 보이지만 굳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올드마켓에 왔고 바로 앞에 시내 같은 시엠릭 강도 봅니다. 점심 식사 후 시간이 남아 앙코르 국립박물관에 왔습니다만 며칠 동안 돌아다닌 곳들이 살아있는 박물관이었기 때문에 그다지 감흥이 없어서 빨리 마무리하고 마사지를 받으러 갔습니다. 오후 8시 30분에 출발해서 하노이를 경유해 다음날 아침 서울 시간 오전 5시 30분에 도착했습니다.